에밀 제1부.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였으나 인간이 간섭을 함으로 약하게 되어버렸다. 인간은 어떤 땅에 다른 땅의 선물을 생산하려 하고 또 어떤 나무에 다른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 인간은 기후와 환경과 자연적 상태를 뒤섞어 놓기도 한다. 개나 말이나 누에를 불구로 만들기도 한다. 인간은 모든 것을 파괴하여 손상시키고 더럽히며 기괴한 것을 좋아하여 무엇 하나 자연이 만든 그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간 자신마저도 그렇다. 인간도 조련마처럼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며 정원수처럼 자신의 취미에 맞는 모양으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마저도 없으면 모든 것은 더욱 나빠질 것이며 인류는 한번 손을 댄 것은 불완전한 상태로 놓아두기를 원치 않는다. 오늘날과 같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대로 다른 사람 사이에 내버려진다면 누구보다도 비뚤어진 인간이 될 것이다. 편견이나 권위, 필요와 모범 등과 같은 모든 사회 제도는 우리들의 본성을 억제하여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살릴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 본성은 마치 우연히 길 한가운데 나게 된 어린 나무처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짓밟히고 사방에서 꺾이어 결국은 시들어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상냥하고 열성 있는 어머니여, 나는 당신에게 호소한다. 이 어린 나무를 옮겨서 인간적인 관습의 폐단에서 그것을 보호하시오. 이 어린 나무가 시들어 죽기 전에 손질을 하고 물을 주시오. 그 나무가 맺는 열매는 언젠가는 당신에게 큰 보상을 안겨줄 것이오. 일찍부터 당신의 어린 아이의 영혼 둘레에 울타리를 치시오. 울타리를 치는 계획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으나 그 실행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오. 식물은 재배함으로써 만들어지고 인간은 교육에 의해 만들어진다. 만일 한 인간이 크고 강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몸과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때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도리어 그것은 해로운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멋대로 버려진 상태에 놓인 그 인간은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기도 전에 결핍에 빠져 죽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유년기에 무기력한 상태를 한탄하지만 인간이 처음으로 어린아이에게서 시작하지 아니했다면 인류는 벌써 멸망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은 약하게 태어났으므로 힘을 기를 필요가 있으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으므로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분별력 없이 태어났으므로 판단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태어날 때에는 가지지 못한 것, 어른이 되어가며 필요한 모든 것은 교육으로 얻어진다. 이러한 교육은 자연이나 인간이나 또는 사물에 의해서 얻어진다. 우리들의 능력과 내부적 성장은 자연의 교육이다. 이 성장의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곧 인간의 교육이다. 우리들을 자극하는 모든 사물에 대하여 스스로의 경험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 사물의 교육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각각 세 종류의 교사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는데 이들 교사의 교육이 서로 모순을 일으킬 때 그 제자가 받는 교육은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서 원만한 인간이 되기 위한 가르침은 못 된다. 만일 그들의 가르침이 일치하고 동일한 목적을 향할 때 그 아이는 목표대로 가르침을 받아 원만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만이 좋은 교육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교육의 요소 가운데 자연의 교육만은 우리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물의 교육은 어떤 점에서는 우리들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고
인간의 교육도 우리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이다. 그러나 이 인간 교육도 어떤 가정 위에서만이 가능하다. 그것은 아이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을 누구도 일치하게 지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을 하나의 기술로 본다면 교육은 전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겠다. 그것은 성공의 기본적인 조건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도 목표에 어느 정도 접근할 뿐이다. 설령 그 목표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운인 것이다. 그 목표란 무엇인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그것은 자연의 목표인 것이다. 완전한 교육을 위해서 세 가지의 교육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 가지 자연의 교육에다 다른 두 가지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자연이란 말의 의미가 너무나 막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여기서 밝힐 필요가 있다. 자연이란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도 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강제성을 띠지 않고는 얻어질 수 없는 습관이면서도 자연을 억압하여 결코 죽이지 않는 습관은 없을까? 예를 들어 수평으로 뻗어나가려는 경향을 방해받은 식물의 습관이 그것이다. 그 식물은 자유롭게 된 후에 앞서 인위적으로 꺾인 그 방향으로 그대로 뻗는다. 그러나 그 식물의 수액은 본래의 방향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 후에도 식물이 성장을 계속할 때에는 그 방향은 다시 곧게 뻗어나간다. 인간의 경향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는 인간은 습관에서 생긴 경향에는 변함이 없으며 아무리 부자연스런 경향이라 하더라도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면 곧 그 습관은 없어지고 자연성이 부활된다. 교육이란 확실히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받은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계속 보존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이 차이점은 어디서 오는가? 만일 자연이란 말을 자연에 일치한 습관에 한정해야 한다고 하면 그러한 의미도 모르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감수성을 갖고 태어나며 그때부터 언제나 주위의 사물로부터 여러 가지 자극을 받는다. 우리는 감각을 의식하면 곧 감각을 주는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피하기도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것이 유쾌한 것이면 추구하고 불쾌한 것은 회피한다. 다음에는 적합한지 부적당한지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행복하다거나 선이라는 관념에 의해서 그것을 구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한다. 이 경향은 우리의 감수성이 예민해지거나 이성이 발달함에 따라서 더욱 넓어지고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습관의 방해를 받아 우리들의 편견에 의해 다소 변화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있기 전의 경향을 나는 우리 인간 속에 잠재하고 있는 자연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이 본래의 경향에다 결부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세 가지 교육이 단순히 서로 다르기만 하다면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이들 교육이 서로 모순되고 대립되면 어떻게 될까? 그 인간 그 자체를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간을 위해 교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찌할 것인가? 이런 경우에는 세 가지 교육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때에는 자연이나 사회제도와 싸워야 하며 인간을 만드느냐 시민을 만드느냐 하는가의 기로에 서게 된다. 우리는 동시에 이 양자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든 부분적인 작은 사회는 그 단결이 긴밀하고 확고할 때에는 큰 사회로부터 이탈하려고 한다. 모든 애국자는 외국인을 몹시 싫어한다. 외국인은 외국자의 눈으로 볼 때는 단순한 인간에 불과하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인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지만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스파르타인은 외국인에게는 이기적이고 인색하여 부정한 것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들의 도시 안에서는 무사와 공평과 화합의 정신이 지배적이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무는 게을리하면서 책 속에서는 거대한 의무를 역설하는 세계주의자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철학자는 타타르인은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의무는 외면하는 사람이다. 자연인은 완전히 자신을 위하여 산다. 그는 단위가 되는 수이며 절대적인 수임으로 자신과 그 동등한 것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사회인은 분모에 의하여 가치가 결정되는 분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 가치는 사회라는 전체와의 관련에서 결정된다. 훌륭한 사회제도란 인간을 더욱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그의 독립성을 빼앗고 사회라는 통일체 안으로 자아를 옮겨놓는 것 같은 제도이다. 그래서 개개인은 자신을 한 단위의 인간으로 보지 않고 오직 통일체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여 전체 위에서 자기를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로마의 시민들은 가이우스도 루키우스도 아니었다. 그들은 한 사람의 로마인이었다. 그들은 오직 조국만을 사랑하고 자기들은 돌보지 않았다. 레구루스는 카르타고인에게 포로가 되었다고 하여 자기는 카르타르고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기는 이미 외국인이라 하여 로마 원로원석에 앉기를 거절하였다. 그를 원로원에 출석시키기 위해 카르타고인이 그에게 이를 명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는 계획을 알자 붕괴하였다. 그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랑스럽게 카르타고로 돌아가 처형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오늘날의 인간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스파르타 사람인 페라루투스는 300인으로 구성된 의회의 의원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출두하였다. 그러나 그는 선출되지 않았다. 스파르타에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300명이나 있다는 것을 알고는 크게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나는 그가 진심으로 그러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믿어도 좋은 이유가 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인 것이다. 어느 스파르타 여인은 아들 5을 전쟁터에 보내고 전지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의 전지의 소식을 전하는 노예가 도착했다. 그녀는 떨면서 전황을 물었다. 마님의 5 아들은 전사였습니다. 이 미천한 놈아, 내가 그것을 물었더냐?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신전으로 달려가 그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 역시 시민인 것이다. 사회 질서 속에서 자연의 감정을 우월성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과 싸워서 자기의 욕구와 의무 사이를 방황하여 결코 인간도 시민도 될 수 없게 된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현대인으로서 프랑스인이며 영국인이며 한 중상 계급이다. 그런 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 무엇인가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하여 항상 한 인간이기 위하여 자신이 말한 것과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가 취해야 할 태도를 분명히 하여 활기차고 줄기찬 인내로서 밀고 나가야 한다. 한 사람의 인간이 되든지 시민이 되든지 또는 양자가 다 되든지 훌륭하게 행동하는 인간의 본보기를 나에게 보여주기를 고대한다. 이 필연적으로 상반되는 2개의 목적에서 전혀 상반된 2개의 교육 형태가 나타난다. 하나는 일반적인 공공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개별적인 가정 교육이다. 만일 여러분이 공공교육에 대한 이념을 알기 원한다면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는 것이 좋다. 이 책은 표제만 보아서는 정치에 관한 논문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이 책은 오늘날까지 쓰여진 교육론 중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론이다. 이상적인 국가를 화제로 삼을 때에는 사람들은 플라톤의 국가 제도를 들고 나온다. 이 생각에는 리크루쿠스가 그의 제도를 책으로 썼다면 그것은 훨씬 더 공상적인 것이 되었을 것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켰을 뿐이나 리크루쿠스는 인심을 변제시켰다. 공공교육은 이미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조국이 없는 시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과 시민이란 말은 현대 언어에서 없어져야 한다. 나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으나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나의 주제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학교라고 부르는 한갓 건물을 공공교육기관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한간의 교육에도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행의 교육은 상반된 두 개의 목적을 동시에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은 표면상으로는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중인간을 만드는 데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위선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소유한 것이므로 아무도 속지 않는다. 그러한 노력은 무익할 뿐이다. 이러한 모순이 우리들의 내부에서 또 하나의 모순을 낳게 한다. 자연과 인간에 의해서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이끌려 두 개의 이질적인 힘에 억압되어 어느 목표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자연에도 그리고 인간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평생을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며 자신이나 남을 위해서 유익한 생활을 하기도 전에 아무 소용없는 인간으로서 인생을 마치게 된다. 결국 남아있는 것은 가정교육 또는 자연교육뿐인데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교육받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인간이 지향하는 두 개의 목적을 인간 자신의 모순을 제거하여 하나의 통일할 수만 있다면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는 제거될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그 인간의 성숙된 성장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의 성향이나 발전이나 그의 과정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즉, 자연인이 무엇인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러한 연구에 상당한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와 같은 특별한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이 할 일은 대단히 많으나 무엇보다 기묘한 것은 무슨 일이든 해야만 하는 것이다. 항해 도중 역풍이 불면 방향을 바꾸어 나가면 되는 것이고 파도가 일면 닻을 내려야 한다. 밧줄이나 닷줄이 풀리지 않게 하고 배가 기슭을 떠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사회 질서 속에서는 모든 지위가 있어서 각자는 그 신분을 위하여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신분에 맞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벗어나면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만다. 교육은 그 사람의 운명이 양친의 직업과 일치할 때에만 유용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육은 학생들에게 해로운 것이다. 교육을 받음으로 얻어진 편견을 보아도 그것은 분명 해로운 것이다. 이집트 교육은 확실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계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 계급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항상 변하는 현실에서 과연 아버지의 계급에 부합하도록 교육한다는 것이 아들에게 유익한가는 의문이 된다. 자연의 질서 아래에서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모든 인간이 똑같이 가져야 할 천직은 인간의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인간에 관계된 어떠한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가르친 제자와 장차 군인이 되든 목사가 되든 법률가가 되든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부모가 자식의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자연은 먼저 인간이 되기를 요구한다. 생존한다는 것, 그것이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직업이다. 그가 내 손을 떠날 때에는 그는 관리도 군인도 성직자도 아닌 그는 오직 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증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이 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며 운명이 그의 지위를 바꾸어 놓더라도 그는 항상 자기의 정당한 지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운명의 여신이여, 나는 그대를 가로막고 사로잡았도다. 그리고 나는 그대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모든 길을 막아버렸도다. 우리가 참으로 연구해야 할 것은 인간의 환경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선과 악을 잘 견디는 사람이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육은 교훈을 주는 것보다 실천에 있다. 우리들의 교육은 삶의 시작과 동시에 시작된다. 우리들의 교육은 우리들과 함께 시작된다. 우리들 최초의 교사는 유모이다. 그러므로 교육이란 말은 고대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쓰여졌다. 산파가 이 세상으로 끌어내고 유모는 양육하고 보모는 돌보고 교사는 가르친다 라고 바로는 말한다. 이렇게 양육과 훈육과 교육의 세 가지는 보모, 훈육자, 교사가 다른 것과 같이 각기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훌륭한 교육을 위해서는 한 사람의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일반적인 견지에서 관찰하여 우리의 제자를 추상적인 인간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인생의 모든 사건에 시달리는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인간이 태어난 땅에만 정착해 있다면, 1년 내내 같은 기후가 계속된다면 모든 인간이 각자의 신분에 고정되어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면 현재까지 교육 방법도 어떤 면에서는 좋다는 이야기가 된다. 자기 환경이나 신분에 맞도록 교육받은 어린이는 그 신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을 테니까 다른 환경으로 변경되었을 때 일어나는 불편에 부딪힐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인간사와 한 세대가 이룩한 업적들이 뒤엎어지는 현대의 불안과 동요를 생각한다면 어린이는 한 걸음도 방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인간, 언제나 하인에게 둘러싸인 인간으로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무분별한 것인가 하는 것에 미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불행한 인간은 한 발이라도 밖으로 나가면 그는 파멸될 것이다. 이것은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고통을 느끼게 훈련시키는 일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생명을 보호하는 일만을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가 성장했을 때 자신을 지키고 운명의 장난을 이겨내고 부귀도 빈곤도 개의치 않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아일랜드의 얼음 속에서도 말타섬에 타는 듯한 바위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자녀들이 죽지 않도록 보살펴 주지만 그것은 필요 없는 일이다. 그래도 어린이는 죽기 마련이다. 주의한다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죽지 않게 주의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죽음을 피하는 것은 가르치기보다는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산다는 것은 호흡한다는 것이 아니고 활동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기관, 감각 능력 등 우리들에게 생존의식을 주는 신체의 모든 부분을 활용시키는 것이다. 장수란 긴 세월을 산다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가장 잘 체험한 사람이란 뜻이다. 100년을 장수하면서도 태어난 후 곧 사망한 것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젊었을 때 무덤 속에 들어가더라도 훌륭하게 산 사람은 오히려 오래 산 사람인 것이다. 우리들의 지혜는 모두 비굴한 편이며 우리들의 습관은 모두가 굴종과 구속에 불과하다. 우리들 문명인은 노예 상태에서 태어나 살고 또 죽어간다. 태어나면 강보에 쌓이고 죽으면 관 속에 넣어진다. 인간의 일생은 사회제도의 쇠사슬에 매어 살아간다.